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MFC를 이용한 예제 중심 비주얼 C++ 따라하기 제 27강.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C++로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저는 최근에 음악 플레이어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 보았는데, 이것을 배포용으로 만드는 코드를, 즉 실행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살펴보니까 디버그에 있는 exe 파일은 윈도우즈 시스템 32비트나 64비트 DLL 파일을 요구하여 다른 컴퓨터 작동을 해보니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즉 릴리즈 폴더에 있는 exe 파일을 배포해야지만이 이상 없이 잘 작동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혹시 작성하고 계신 코드가 있겠죠. 저는 최근에 이와 같이 미니 커미와 명구 미니 뮤직박스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만간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이와 같이 작성을 해 보았는데, 이것도 한 28강이나 29강에 자세히 한번 어떻게 작성하는가, 미니 뮤직 플레이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용량도 엄청나게 작더라고요. 용량도 보니까 45.5KB 밖에 차지 않더라고요. 자,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디버거 창이 있습니다. 디버거에 보면 디버거 속성이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시면 속성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음악 파일을 위해서는 링커 이런 것도 링커도 추가적 속성에 넣어야 되고, 그런데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속성 페이지를 어떻게 하는가. 빌드 일괄,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일괄 빌드가 있습니다. 일괄 빌드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괄 빌드 프로젝트명이 저는 MFC 언더바 테스트 027 뮤직이라고 했습니다. 뮤직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드할 프로젝트 구성 확인을 보면 여기 디버그가 있고 플랫폼인 윈도우즈 32, 뭐 기존 거 거기에 솔루션 구성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체크를 합니다. 즉 윈도우즈 95도 체크를 하고 이와 같이 64도 체크를 합니다. 모두 다 여기 처음에는 빛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이렇게 체크를 선택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 디버그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즉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위와 같이만 해도 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게임이라든지 저처럼 미니 음악 뮤직 플레이어를 만들어서 배포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릴리즈가 놓아주다, 배포하다란 뜻입니다. 배포하다. 즉 64비트만 체크를 하게 되면 옛날 컴퓨터 32비트 컴퓨터에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32비트와 64비트 동시에 체크를 해서 빌드를 리빌드, 다시 빌드를 하면, 모두 선택을 해서 다시 빌드를 하면 EX 파일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지금 했기 때문에, 저도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 제가 연습으로 제가 만든 EX 파일을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 실행해 보니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작동이 안 되는 게 왜 원인을 보니까 MFC 140D.dll, VCrun runtime 140D.dll, UCRT based.dll, 즉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 파일이 배포용으로 이 파일이 생성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DLL 파일은 윈도우즈에 있는 기본 시스템 폴더를 사용하더라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래서 이거 이제 컴파일 하니까 어떻게 생성됐느냐.
컴파일하면 이와 같이 이게 생성이 됩니다. 즉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한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소스가 솔루션 파일이 mfc 언더바 테스트 017 뮤직 1.s 솔루션의 약자 해결책이란 뜻이죠. 이게 이제 원본 그 프로젝트 파일인데 여기에 뭐 이와 같이 cpp, C++ 파일도 있고 헤더 파일도 있고 뭐 다이얼로그 cpp도 있고 다이얼로그 헤더 파일도 있고 뭐 리소스 파일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네. 이 파일을 컴파일을 시키면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보니까 다시 확대시키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세히 보시면 디버그 폴더에 보통 일반 그 컴파일하면 디버거에 들어갑니다. 디버거에 들어가게 되면 이 파일이 자기 컴퓨터에서는 작동이 잘 되죠. 근데 다른 컴퓨터에서 작동을 시키려면 반드시 릴리즈 폴더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릴리즈.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릴리즈 폴더에 있는 것을 배포를 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디버거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디버거 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디버거 폴더에도 기본적으로 ex 파일이 이렇게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실행시키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겠지만은 현재 자기 자신 컴퓨터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코드로 소프트웨어나 게임이라든지 저처럼 음악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려면 릴리즈 폴더를 가셔야 됩니다. 릴리즈 반드시. 자, 그럼 릴리즈 폴더에도 어떤 파일이 생성됐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요거 하나면 됩니다. 핵심 포인트가 반드시 릴리즈 폴더에 들어있는 이 파일을 요 하나. 요게 보니까 저는 미니 mp3를 만들어 보았는데 45.5KB 밖에 차지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거 오브젝트 목적 파일이고 그런데 이런 거는 배포 안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시스템 폴더를 사용하기 시스템 폴더가 윈도우즈 DLL 파일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47KB 밖에 안 되지. 용량이 초간단합니다. 조금 더 이 화면이 없어지기 전에 다시 들어가 보면 윈도우즈 보면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윈도우즈에 여기 보시면 뭐 이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윈32용이 있죠. 윈64가 있습니다. 이렇게 즉 옛날에 만들어놓은 어떤 DLL 파일도 시스템 폴더를 사용할 수 있게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윈도우 10 속에 64비트 전용은 원래는 뭐 코드블록이라든지 기타 어떤 뭐 파이썬이라든지 이렇게 풀 때 실행이 안 되면 64비트 컴퓨터는 sys wow64 여기에 DLL 파일 이 속에 들어있는 DLL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32비트로 만든 것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즉 윈도우 10은 32비트도 사용할 수 있고 64비트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32비트에도 이렇게 DLL 파일이 많죠. 이게 DLL이 뭔가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글자 그대로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 어떤 파일들을 필요할 때 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64비트니까 64비트에는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DLL 파일. 여기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MFC가 들어왔으니까 무엇을 물어봤느냐면 HIJKL M MFC 140 D.DLL을 물어보더라고요. 140점 뭐 DLL 140 여기 굉장히 많죠. 140 네, 여기 있네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뮤직 플레이를 만들고 또는 아마 게임을 작성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디버거 폴더에 있는 ex 파일을 이렇게 이제 그 다른 컴퓨터에서 이렇게 작동을 시켜보면 MFC 140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 네.
OST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한 3개를 물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다가 윈도우즈 10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코드를 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없으면 이제 갖다 붙이면 되겠죠. 인터넷 다운받아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그 mp3 플레이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9 MFC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초간단 미니 mp3 뮤직박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거 만드는데도 한 이틀 이상 걸렸습니다. 공부하는데 한 이틀 걸리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해가지고 만들어 보았는데 아주 그 초간단, 즉 이와 같이 타임라인도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시간도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애드는 추가, 이렇게 DL은 지우개. 예를 들어서 뭐 오케이, 컨트롤 키 눌러서 또는 쉬프트 키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음악이 이렇게 DL은 지우는 거고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고, 예를 들어서 위에다 놓고 플레이를 누르면 작동이 자동적으로 되게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사용하기가. 자,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로다가 본인이 작성한 것을 작성한 파일을 작성한 파일들을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exe 파일 하나면 된다는 거, 나머지 DLL 파일은 윈도우즈 시스템 폴더에 DLL 파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비주얼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오늘 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왕 들어온 김에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법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빌드가 있는데 디버거 창에 가서 그 빌드 핵심 포인트 일괄 빌드에 가서 윈32 디버그가 아니라 릴리즈도 같이 체크를 해서 디버거 윈도우 탐색기 속에 들어있는 디버거를 하는 게 아니라 릴리즈 폴더에 있는 ex 파일을 배포하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컴퓨터 처음 하다가 그 안녕하세요를 이렇게 해 보실 텐데요. 출력하는 것을. 근데 이제 유니코드의 문제점 한글 코드의 문제로 인해서 유니코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냐면 프로젝트 속성에 가서 혹시 오류가 생길 때 책 보고 정상적으로 다 입력을 했는데 오류가 생길 때는 프로젝트 속성에 가서 옛날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이전에는 이전 버전 2017 같은 데는 일반에 있었는데 2019에는 고급에 있습니다. 고급에 보시면 문자 집합, 여기 유니코드 문자 기본 디폴트로 생성됐는데 혹시 책대로 코드를 안녕하세요를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는데 출력이 안 되면 멀티바이트 문자 집합이나 설정 안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코드, 한글 코드와 관련된 것 같더라고요. 한글 코드.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녕하세요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실 겁니다. 이왕 들어온 김에 저처럼 저는 업데이트를 뭐 최근에 많이 했는데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도구 및 기능 가져오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그 익스플로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서 처음에 설치를 하실 텐데요.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를 하시려면 이와 같이 이 화면에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보통 업데이트를 하면 1기가 정도 차지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자신이 만든 ex 파일을 cpp 파일을 exe로 컴파일하여 릴리즈 폴더에 있는 실행 파일을 게임이면 게임, 음악이면 음악 이것을 배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